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 총선에 나온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붙는다 네. 붙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개항으로 간다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고맙죠 사실은. 고맙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마 거기 못 갈 겁니다.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든가 또는 심판론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못 가리라고 보고 네.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거기 가려는 것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맞상대를 하면 몸집이 커지지 않겠나. 예. 대선 후보로서 몸집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이기려고 가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갈 데 없으면은 그 이재명 대표랑 붙을 생각하지 말고 남양주 을로 와서 제가 상대해 줄 테니까 남양주 을에 와서 남양주 을로. 저랑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네, 원희룡 장관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양주 을에서 네. 김병준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네. 혁신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김기현 대표도 혁신 나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혁신,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는 게 맞다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네. 사실 이재명 대표님의 임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럼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도 하시고 그러려면은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험지에서 자기 지역구 관리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당선되기 그러기 위해서.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님은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당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개양 어른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2년 가까이 예. 돼 가잖아요. 내년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옮기면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반대요. 이재명 대표님은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네. 우리 또 전국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어느 한 군데 험지에 묶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큰 손실이고 네. 국민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비례대표제 네. 그 제도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네. 있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또 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대의명분과 실리 또는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고 봐요. 대의명분상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은 안 된다 또는 뭐 병립형은 안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대의명분상. 국민의힘도 네. 병립형을 안 하고 준연동형 네. 하면서 위성정당 안 만든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을 한다든가 하면 늘 이것은 정치는 대의명분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현실 정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제 그 상대가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의명분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총선에서 실패한다. 예를 들어 가반 의석을 못 차지한다 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독재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의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네.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아마 의총에서도 많이 논의될 것 같은데 저는 늘 손자병법을 생활화돼 있어서 손자병법. 지피지기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갖고 이렇게 보고 상대를 보지 않으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철저히 나와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의 명분을 추구하지만은 네. 때에 따라서는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우리는 대의 명분만 추구하고 현실 정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수를 적고 들어가는 겁니다. 융통성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대의 명분을 추구하되 네. 정 안 되면은 현실 정치의 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가져야 네. 정치에서 또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5천 년 역사 아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원리들인 거죠. 네. 그래요.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현실을 봐야 되고 상대방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의총 결과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네.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동님이 주불리 김명조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최고 이렇게 문자 댓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 화이팅입니다. 알리안님, 조경숙님도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시고 네즈스탕스님 저 애청자신데 국민의힘이 만들면 민주당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만들었을 때 안 만든다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이 비례를 뭐 20석 넘게 가져가고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간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만든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경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빈 님도 김병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저희 김병조, 주불리 김병주와 함께 동시송출 해봤는데 주불리 김병주 구독 안 하신 분들 아까 보니까 구독 안 했다 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